네, 안녕하세요. 라이선스 마스터 직업상담사 자격증 과정 첫 시간입니다. 저는 강의를 진행하게 된 강사 정선미라고 하고요. 저희 과정에서는 직업상담사 직업에 대한 소개부터 그리고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 실무에 대한 안내까지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강사 소개부터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는 저와 이정미 강사님, 두 명의 강사가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첫 시간 그리고 둘째 시간에 이 자격증이 어떤 과정인지 직업상담사 뭐 하는 일이야? 직업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직업에 대한 소개랑 자격증에 대한 소개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3회부터 12회까지는요. 이정미 강사님 정말 이 분야의 베테랑 강사님이신데요. 이정미 강사님께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 전략부터 실제 취득할 수 있는 이론에 대한 안내까지 꼼꼼히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13회부터 20회까지 만날 예정인데요. 저와 함께 실무에 대한 이해를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이 도대체 뭔지, 직업을 소개해주는 직업인가? 나의 직업을 찾아주는 직업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어떤 직업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자격증과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면 어쩌면 관심이 없던 분들조차도 저 자격증 되게 유망한 자격증이구나. 나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내일은 두 번째 시간에는요. 직업 상담사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궁금하실 수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전달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상담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궁금하고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좀 반가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회차부터 12회차까지는 직업 상담사 자격증에 대한 취득하는 실질적인 전략과 그리고 합격률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과목이 총 5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직업 상담학, 그리고 직업 심리학, 그리고 직업 정보론, 노동시장론, 그리고 노동관계법규까지 해서 총 정리하는 시간을 또 이정미 강사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13회차부터는 다시 실무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기본적인 직업 상담 및 스킬, 원리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막상 자격증은 취득을 했지만 내가 이 자격증을 활용을 해서 배웠던 이 이론들을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고 우리 내담자분들을 만났을 때 원활하게 매끄럽게 상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또다시 남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내담자들을 만나는 그 과정 중에 내담자에 대한 좀 더 빠른 이해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이고 어떤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서 직업 심리 검사 등을 검사 도구를 활용해서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면밀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때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에서 배우면 좋은지 이런 안내들까지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15회차가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찾아오는 구직자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입사서류 작성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작성을 해가지고 온 서류에 대해서 전문가가 좀 꼼꼼하게 체크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좀 수정해주는 걸 원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드리면 좋은지 입사서류 작성법 어떻게 안내드리고 또 클리닉 혹은 컨설팅 해드릴 수 있는지 그런 실전적인 팁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15회차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서류 작성과 통과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할 부분이 면접을 잘 보는 방법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직자분들 중에는 너무 예전에 구직활동을 해서 현재 구직활동을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다시 구직활동 장면으로 들어와서 구직자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은지 또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나만의 어떤 좋은 호감 있는 이미지 어떻게 연출하면 좋은지 또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서로에게 좀 불편감을 주지 않으면서 매너 있게 좋은 호감을 전달하는 비즈니스 매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7회차에는 우리가 또 프로그램이나 단기 특강 같은 것들을 실제로 기획도 하게 되고요. 또 운영을 하게도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 17회차 가질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 상담사로서 상담하고 강의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또 이런 역할만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또 필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정보를 잘 서칭하고 활용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 다양하게 있는 것들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직업정보 제공 중에서도 채용 포털 사이트라든지 직업 훈련 사이트 그리고 온라인 입사 지원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구직 활동을 안 하신 경우에는 나조차도 조금 어색하고 아직 정보를 많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담자들이 훨씬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똑똑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미리 기본적으로 알고 준비해서 전달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19회차에는 이거는 기관에 따라서 많은 업무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업무를 많이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채용 박람회 혹은 어떤 취업률 이런 성과에 대한 부분을 요구받는 순간들이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담자들을 잘 상담하고 그분들을 어떤 구직 과정에서 빠르게 취업이 되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만 기업을 발굴하고 섭외하고 구직자분들을 알선해주는 이런 단계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19회차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회차인데요. 상담이라든지 강의라든지 그리고 정보 제공 그리고 기업 발굴이나 알선 이런 부분들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또 우리가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어느 기관마다 매년 성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대략이라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만한 부분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업 상담사들이 정말 다양한 현장에서 각각의 자기만의 방식으로 경력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부문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직업 상담사들의 어떤 경력 관리, 커리어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20회차시 어떠신가요? 기대감이 생기시나요? 네, 기대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들은 일단은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설계한 내용이고요. 중간에 또 진행하면서 조금씩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좀 안내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 직업 상담사 직업 및 자격증 소개, 본 과정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고요. 자격증은 왜 취득해야 하나요? 꼭 취득해야 하나요? 제 주변에 보니까 자격증 없이도 일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 상담사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격증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취득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 직업 상담사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제가 처음 취득했을 때 주변에서 저한테 했던 말이 좀 생각이 나네요. 너 직업 상담사 자격증 취득했어? 와,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 맞는 직업 좀 소개시켜줘봐. 요즘에 어떤 일이 유망하냐? 너 되게 좋은 정보 많이 알고 있겠다.
라면서 직업 상담사 하면은 되게 직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많이 알고 있고 뭔가 버튼만 누르면 바로 이렇게 자판기에서 음료가 나오듯이 뭔가 이렇게 답을 딱딱 줄 것 같은 이런 기대감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되게 좀 당황했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직업 상담사에게는 정말 내담자분들이 그리고 주위에서 많이 기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 상담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커리어넷 주니어 직업 정보에 쉽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더 가감을 한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맞죠? 적합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그렇죠. 그리고 직원을 뽑는 혹은 채용하는 회사에게는 적합한 인재를 추천해 주는 직업이라고 저는 한 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과 좀 비슷한가요? 그러기 위해서 또 회사에 취업하는데 필요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도와주거나 요즘에는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경력기술서 이런 부분도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면접 코칭을 도와주는 사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하는 일자리, 입사하고 싶은 회사를 다 찾아오는 경우만 있지는 않죠. 청소년의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진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뭘 좋아하는지, 뭐 잘하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런 경우에는 난 무슨 일 하면 좋을까? 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앞으로도 좀 유망할까? 그 일이 나한테 어울릴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합한 직무나 직업, 선택에 필요한 성격, 흥미, 적성, 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검사하고 해석해주는 능력. 그래서 내담자조차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릴 수 있으면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나에게 필요한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이나 직무를 선택하는 방법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직업 상담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소개가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적합한 직업, 추천해주는 일도 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직업의 종류는 몇 가지나 있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이죠. 네. 글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가지수를 다 열거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만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몇 종류의 직업이 있을까요? 최근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완전 최근은 아니지만 보도된 자료 중에서는 최근입니다. 2020년 5월에 이제 보도된 자료인데요. 이걸 연구하는 주기가 8년인가 봐요. 그래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약 8년간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에 5,236개의 직업이 늘었더라라는 보도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부터 19년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기 이전에 수집이 된 정보이고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어쨌든 3년 전, 2020년 5월까지 이제 보도된 자료인데요. 8년간 우리나라의 직업 수가 5,236개나 늘었대요. 와우, 많죠. 네. 저도 많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많이 늘어났으니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한번 자료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국직업사전 직업 증감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제가 첫 번째 8년간 5,236개 늘었다. 빨간 줄을 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직업사전 직업 증감을 보면
자, 본 직업, 관련 직업, 유사 명칭 해서 토탈, 토탈 집계를 낸 숫자가 2020년 기준으로 16,891개 직업이 등재돼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벌써 이제 13년 됐는데요. 처음에 직업 상담사 자격증 입문을 할 때 미국의 직업의 수가 뭐 2만 개 정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한 13년 정도 후인데요. 16,891개, 약간 17,000개가 좀 살짝 안 되는데요. 이 정도의 직업의 숫자가 이제 현재까지 직업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밑에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롭게 등재된 270개 신생 직업은 왜 생겨났을까요? 왜 생겨났을까요? 네. 4차 산업혁명, 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 고령화라 아니면은 저출산, 1인 가구의 증가, 뭐 이런 인구학적인 또 변화, 그리고 전문화되고 사회환경이 변화되는 것들, 그리고 각종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 등에 의해서 이러한 직업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및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해서 빅데이터 전문가 들어보셨나요? 네, 그리고 블록체인 개발자, 또 인공지능 엔지니어, 드론 조종사, 디지털 문화재 보건 전문가. 네. 저도 이 직업들이 들어는 봤지만 이게 입에 붙지를 않아서 좀 아직 생소한데요. 여러분들도 이 직업들 중에서 내가 조금 알만한 직업이 있는지,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지 한번 지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학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유품정리사, 또 애완동물 행동교정사, 또 애완동물 장의사, 수납정리원, 그리고 임신, 육아, 출산 코치, 이런 직업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수긍이 되시죠? 아무래도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술의 발전은 그 해당 분야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익숙한 개념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떤 인구학적인 것은 우리의 삶에 좀 직접적인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아, 요즘에는 정말 애견인들과 함께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직업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점점 까다롭고 강력해지고 있죠. 개인 맞춤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건 코로나 이전인데, 이전부터 이미 안전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증가가 많이 있었네요. 그리고 체험활동,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고 텍스트로만 하는 것 말고 내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다 보니까 모유수유 전문가, 범죄 피해자 상담원, 또 산림치유 지도사, 주거복지사, 게임 번역사, 그리고 스포츠 심리 상담사, 직업체험 매니저, 이런 직업 등이 새롭게 이름을 올려나고 있답니다. 네, 그 외에도 어떤 사회의 변화나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활동가, 지속가능 경영 전문가, 창업기획자, 우리가 보통 엑셀러레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창업기획자, 그리고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그리고 농촌관광 플래너, 교육농장 운영자, 이런 직업들이 새롭게 등재되고 있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직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아는 만큼 들리게 되죠. 이런 직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 중에서도 나에게 좀 해당이 되는 게 있을까? 관심도 좀 가져보실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붙임 문서에 돼 있는 내용들을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제목만 아까 보여드렸죠.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17,000개 정도의 현재 직업이 있다고 하고요. 제가 지금 사회의 어떤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직업들의 신생 직업,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와, 이렇게 많은 직업을 다 알아야 되나요?
직업 상담사, 되게 어렵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런 직업들을 어떻게 다 알고 있죠? 아, 네. 사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도 저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도 이 모든 직업에 대해서 사실 다 알지는 못해요. 네. 이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들일 뿐이지, 우리가 직업 상담사라고 해서 모든 직업에 대해서 다 훤히 꿰차고 있거나 직업에 대한 경험이나 경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조언을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런 직업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종사하는 영역에 이만큼 많은 직업이 있다 정도만 생각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직업이란 어떤 의미이신가요? 네. 직업의 종류의 수를 아는 것보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직업이란 어떤 의미신가요? 제가 이 강의를 의뢰해왔고 수락을 고민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을 하실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집에 댁에 계신 분들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았고요. 경력이 단절이 되셨거나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예전에 다른 직업을 가졌지만 현재는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또 다른 직업 전환 생각해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육아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직업 생활을 원활하게 못했지만 앞으로 나에게 확보된 어떤 시간, 내 남은 시간을 더 활용을 해서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분들 중에서 나에게 좀 필요하고 도움되는 자격증이 있을까 찾아보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직장에서, 일터에서, 출퇴근 길에 유튜브로 강좌를 시청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은 과거의 직업을 가지셨었거나 아니면은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시거나 또 아니면 미래에 직업을 가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인 건 맞으시죠? 네. 다시 묻습니다. 나에게 직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자, 네이버님께 물어봤습니다. 네, 직업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고 있더라고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좀 마음이 아픈데요. 네. 그렇지만 나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못하고 하기 싫은 일 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나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하는 일. 한 번 하고 말고 그만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종사하는 일을 우리가 직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의어로는 예전에는 관직이라는 표현을 썼겠고요. 밥벌이, 이런 표현도 쓰고 있죠. 벌이짜리, 얼마만큼 여러분들과 비슷한가요? 그 다음에 돈을 받고 하는 일, 맞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나의 능력과 어떤 적성에 맞는 일이고 계속해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직업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또한 직업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수행하는 일의 유형을 지칭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재화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하기도 한다. 맞죠?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어떤 재화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활동을 우리가 직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또 빠진 게 있네요. 여러분들이 아마 자격증 과정을 준비하시다면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직업의 정의 중에 하나가 또 빠진 게 뭐냐면요.
이 모든 일에 다 해당이 되지만 그것이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은 아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한다거나 뺏는다거나 그런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범죄적인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직업을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영어로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어로는 job, work, occupation, career, vocation, profession,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trade.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잡이라든지 work, career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또 occupation, vocation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천직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제 vocation에는 calling이라는 단어도 또 유사하게 있죠.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되짚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업 상담사라는 말을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실제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국가가 인정해주는 자격증 말고 민간 기관에서 또 일정의 교육 과정을 받고 취득하게 되는 자격증들 중에는 뭐 커리어 컨설턴트 과정, 뭐 커리어 코치 과정 이런 과정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커리어라는 말을 앞으로 종종 듣고 이제 사용하시게 될 텐데요. 커리어라는 말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커리어 하면 나의 커리어를 잘 관리한다? 너의 커리어는 뭐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할 수 있잖아요. 한국말로는 뭐 경력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경력이라는 말과 유사하지만 일치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직업성으로 일정 기간 해온 일이나 경험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경력이라는 말에는 어떤 과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커리어라는 의미는 이 과거만을 포함하지 않고요. 넓은 의미로 봤을 때 한 사람의 직업적 일생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지나왔던 과거의 커리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나의 미래의 커리어가 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커리어라는 말과 직업이라는 말이 좀 저는 가장 유사한 개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잡이나 워크라는 말도 경우에 따라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격증 과정에서는 이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정식으로 해놓은 명칭에는 이 보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이따가 자격증 소개를 할 때 한 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6명의 목공, 석공이죠. 6명의 석공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쎄, 나 뭐 직업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해봤는데 글쎄, 뭐 직업 뭐지? 그냥 뭐 출근하는 거 아니야? 어른 되면 당연히 돈 벌고 뭐 처자식 먹여 살리고 뭐 그러려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 6명의 석공의 사례를 들어보시면서 내가 어느 지점에 어느 석공과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림 지금 살펴보고 계시죠? 살펴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영어로 된 책을 제가 보면서 공부했던 책 중에 있었던 내용이라서 번역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영어 책이어서 이대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습하고 왔어요. 좀 더 화면을 크게 보도록 할게요. 6명의 석공이 있어요. 그 EBS에서 이 석공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상으로 만든 거에 보면 3명의 석공이 나오긴 합니다. 3명의 석공이 나오지만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 6명의 석공 이야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맨 아래에 있는 빨간색. 네. 벌써 자세도 좀 삐딱해 보이죠? 네. 되게 표정도 좀 불만이 좀 가득해 보여요. 옆으로 좀 삐딱하게 있으면서 있는 이 석공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What are you doing? 네. 이 쉬운 영어죠? 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빨간 옷 입은 네, 표정이 엄청 험악한 그런 석공이 대답을 합니다. I am waiting to be through so I can go home and do something I care about. 네. 어렵지는 않아요. 그쵸? 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집에 가려고. 나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퇴근 시간만 보면서 기다리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랑 되게 비슷한가요? 우리 직장에 있는 네, 그 땡땡이랑 비슷한가요? 네. 이 석공은 지금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대요. 사실 일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 나의 소중한 퇴근 시간을 지켜야 된다. 나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운동 가야 되는데, 나 뭐 TV 프로그램 봐야 되는데, 나 쉬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죠. 네, 표정도 불만이 가득 차 보이고요. 네. 그래서 environment라고 이제 밑에 써 있는데, 이런 석공의 경우에는 어떤 직업이나 일을 선택할 때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택을 하죠. 와, 이쪽에서 일자리에서 연봉 300만 원 올려준대. 나 가야겠다. 이 회사는 우리 집에서 되게 가깝네. 출퇴근 시간이 30분이나 단축돼. 나 여기 옮겨볼까?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보다는 조건, 페이라든지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고려하고 따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말 시키지 마. 나는 퇴근할 거야. 이제 시간만 보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란 옷 입은 석공이 있습니다. 네. What are you doing? 네. 뭐 하고 있니? 너는 지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파란색 옷 입은 석공도 표정이 그렇게 썩 친절해 보이지 않아요. 퉁명스럽게 냈습니다. What does it look like I'm doing? 내가 뭐 하는 걸로 보여? I am hitting a rock. 난 지금 돌 치고 있잖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걸로 보여? 네 나 보면 뻔히 알잖아. 나 지금 돌 치고 있잖아. 돌 깨고 있잖아. 네. 이 석공은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의 행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 분도 있지 않나요? 내가 하는 일은 청소야. 내가 하는 일은 설거지야. 내가 하는 일은 아이들 가르치는 거야. 그뿐. 지금 단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조립을 하고 있는지, 접시를 닦고 있는지, 뭐 설거지를 하고 있는지,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나의 비헤이비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 그 일 할 수 있어요. 나 머리 쓰는 건 뭐 못하지만 몸 쓰는 일은 할 수 있어요. 나 그거 할 수 있어요. 해볼 수 있겠어요. 네. 약간 그런 형태의 일, 네, 그런 식으로 뭐 일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대답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석공에게 다시 또 질문합니다. What are you doing? 네. 그랬더니 이 초록색 옷 입은 석공은 그래도 표정이 다른 두 석공에 비해서는 그래도 표정이 좀 나른해 보이긴 하지만 적어도 화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I am using my skills to craft this block of stone. 나는 지금 내 기술을 이용해서 조각하고 있잖아. 나는 지금 돌을 쪼아가지고 조각하고 있어. 나는 지금 아래에 있는 석공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스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에겐 능력이 있어. 나에겐 역량이 있어. 나는 조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돌만 쪼개는 게 아니라 조각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적성을 발견한 사람인 거죠.
나는 이 일을 잘해. 할 수 있다 해서 비헤이비어 단계에서 나는 좀 더 잘하는 능력을 발견한 사람인 거예요. 나 가르치는 거 잘하는데? 나 이거 닦는 거 정리하는 거 되게 잘하는데? 할 수 있어서 하는 사람과 내가 이거를 잘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노란색 옷 입은 석공에게 질문을 합니다. What are you doing? 네,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요. 이번에 노란색 옷 입은 석공은 네, 표정이 좋아요. 웃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느껴지시나요? 저 사람은 일을 하고 있는데 뭐가 저렇게 즐겁지? 왜 저렇게 싱글벙글이야? 네, 웃고 있어요. 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I am earning a living to support my family and put my children through school. 나는 우리 가족을 지원해주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줄 수 있는 생활비를 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요. 나는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있을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즐겁게 우리 가족의 행복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내가 하는 일이 나의 능력과 맞지 않으면 어때? 나의 적성과 맞지 않으면 어때? 내가 하는 일이 우리 가족을 먹이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쓰이고 있잖아. 거기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는 분들 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노란색 옷을 입은 석공 밑에는 value 그리고 belief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직업이 곧 신념이자 가치인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웃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석공에게 또 묻습니다. 이 다섯 번째 석공은 이제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데요. 네,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다섯 번째 보라색 옷 입은 석공은 입이 네, 노란색 옷 입은 석공보다 더 많이 엄청 벌어졌어요. 네, 입 크기의 차이 보이시나요? 네, 입이 엄청 크게 벌어져 있고 뭔가 되게 가슴도 되게 웅대하게 웅장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답을 합니다. I am a master stone mason and I am building a 네, cathedral.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성당. 네. 네. 이 보라색 옷 입은 석공은 나는 석공의 마스터다. 그리고 나는 성당을 짓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을 쪼고 있고 조각을 하고 있고 이런 행위들이 결국에는 내가 성당을 짓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나는 마스터 석공입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기술이 있고 내가 이 석공들을 함께 팀을 모아서 지휘를 하면서 어쩌면 네, 이 성당을 짓고 있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자신이 어떤 부분에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아이덴티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에 따라서 내가 직업을 바라보는 그 의미와 느낌이 다르겠죠. 나는 마스터 석공으로서 성당을 짓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네, 이 성당의 거대한 성당의 맨 꼭대기에 있는 네, 주황색 옷 입은 네, 석공에게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 What are you doing?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네, 지금 맨 꼭대기에 있는 이 석공은 눈조차도 감고 있어요. 뭔가 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I am creating. 난 창조 중이다. Sacred space to help people to connect with their souls. 네, 나는 지금 거대한 신성한 공간을 창조 중입니다. 왜?
to help people. 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영혼을 연결하는 성스러운 성당을 지금 창조 중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덴티 단계에 있는 마스터 석공보다 한 차원 더 레벨이 높은 게 느껴지시나요? 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연결하는 성스러운 공간을 창조 중입니다. 단순히 성당의 어떤 설계도만을 가지고 정확하게 구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마지막에 있는 석공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 성스럽고 아름다운 성당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고 성스러운 공간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지 그 차원에 넘어서의 어떤 고민까지 하는 그런 석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이 지향하는 바, 목적, 우리가 보통 이제 purpose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덴티티 단계에도 되게 훌륭하지만 나의 정체성을 뛰어넘는 보다 더 이롭고 보다 더 타인이나 세상을 향해 이롭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의 석공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 6명의 석공 단계를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직업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6명의 석공 이야기를 들어보심으로 인해서 이 강의를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의 노크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교감하면서 나누지 못해 너무 아쉽지만요. 반드시 제 질문에 답변을 꼭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강의가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때 이야기를 꼭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직업 상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업의 가지수, 종류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직업에 대한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이란 무엇인지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서로 의논함. 여러분들 주변에 내 얘기 좀 들어줘 찾아가는 내 주변에 상담가 다들 있으시죠? 친구일 수도 있고요. 엄마일 수도 있고요. 딸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 어쨌든 돈 내고 상담, 전문 상담을 찾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두 번째 보면 상업상의 거래를 위하여 가지는 대화나 협의라고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어로는 advice, 그리고 counsel, consultation,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단어들 있으시죠? 내가 보통 카운셀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컨설턴트, 컨설팅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여러분들 하셨던 일에 따라서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조금 생소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담이라는 말? 카운셀링? 알겠어. 근데 아까 우리가 계속 다른 단어 나왔죠. 직업 상담사 자격증 취득하고도 민간 교육을 받다 보면 커리어 코치, 커리어 컨설턴트라는 자격증도 취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영역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상담, 컨설팅, 코칭,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멘토링을 한데 멘토가 참여한데 멘토와 멘티가 있다면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런 단어들을 내가 종종 많이 들어보고 접하고는 있는데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나는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약간 여기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공통점은요. 이 모든 4개의 개념들이 상담이나 혹은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접근합니다. 따라서 경청해 주는 거 중요하고요. 상대방의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칭찬해 주거나 혹은 질문하기에 어떤 방법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좀 다시 해보면 상담이랑 코칭을 한번 설명을 나눠서 해보도록 할게요. 상담은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편입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상처, 혹은 양육자로부터 어떤 가해졌던 환경, 혹은 어떤 트라우마가 될 만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현재의 나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들은 뭐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오는 건 아니지만 어쩔 때는 취업을 이야기하고 직업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분들의 내면에는 어린 시절에 혹은 옛 과거에서 얻은 상처나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 상담사가 직업이나 커리어에 대한 상담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어쩔 때는 내담자들의 어떤 그런 과거, 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주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상담은 과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과거에 돌아가서 해결을 해야지만 현재에 다시 극복이 된다고 보는 관점인 거죠. 코칭은 어때요? 코칭은 미래에 초점을 두죠. 당신이 갖고 있는 현재 이슈가 무엇인가요? 당신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미래의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옵션이 있을까요? 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언제부터 해보시겠어요? 이러면서 미래에 가기 위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상담과 코칭은 이렇게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코치는 특정한 업무에 어떤 지식이나 역량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점도 있습니다. 코치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모든 걸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고객이 현재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미래에 바라는 원하는 모습을 선명하게 그리면서 그 가기 위한 방법을 질문을 통해서 북돋아주고 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코치이지 내가 다 해봤고 다 알기 때문에 알려주고 해주는 건 역할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상담과 코칭은 이렇게 과거의 초점인지 미래의 초점인지 그리고 주로 어떤 문제,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를 주로 그 주제로 다루는지 어떤 미래에 바라는 모습을 주제로 다루는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칭과 컨설팅과 멘토링. 상담과 코칭은 구분하겠는데 그럼 코칭과 컨설팅은 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컨설팅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요. 네, 컨설턴트가 합니다. 네. 고객에 대한 어떤 문제를 진단하거나 혹은 고객사의 어떤 현재의 재무 구조나 어떤 경영 상태를 진단하는 역할을 컨설턴트가 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솔루션도 컨설턴트가 제시를 합니다. 물론 실행은 같이 하지만요. 반면에 코칭은 전적으로 다 고객의 몫입니다. 네, 문제를 정의하는 것도 고객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해결안, 네, 옵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옵션을 제시하는 것도 고객이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고객이 합니다. 네. 자,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멘토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멘티의 역할을 해보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분야의 어떤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이 주로 멘토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 어떤 취업 시장에서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현직자 멘토링. 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분야의 장비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데 그 분야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현직자가 멘토가 되는 거고 나는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취준생 입장에서 이 멘토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도움받기 위해서 나는 멘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멘토링을 하는 경우에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담과 컨설팅과 코칭과 멘토링의 역할을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직업 상담이란 결국에는 이거 4개 다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사람의 이야기 어쩌면 과거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얻은 상처나 그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는 이 스승님 역할을 하시면서 강력한 카리스마 혹은 적절한 조언자의 역할을 발휘하는 순간도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고객이, 내담자가 바라는 미래를 그려가면서 그 사람이 자기 안의 자원을 가지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코치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의 직업 상담사로서 혹은 또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우리의 모습이 롤모델이 되고 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동요와 변화가 일어났기를 좀 바라고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나에게 직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나는 왜 직업 상담사가 되려고 하나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꼭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